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JS컴퍼니 필드스택 겸 네이버 카페 도시어브 보트클럽에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7년 동안 레저보트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보트 낚시에 흥미를 느끼시고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쪽지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 추려보니까 그러면 트레일러를 운영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고무보트를 처음에 입문을 하는 게 좋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고무보트와 레저보트의 장단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고무보트를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유동성이라 하면 차에 싣고 다니는 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간조 만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럴 때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해변이라던가 슬로프라던가 아무 때나 던져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싶을 때도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물때를 맞춰서 나가야 되고 또 물때를 맞춰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슬로프에 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9월달부터 시작되는 쭈꾸미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가장 핫한 군산권에서 마량포구 쪽이 가장 핫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9월달에 한번 주말에 배를 한번 내리려면 정말 많게는 2시간까지도 기다려서 배를 내려봤습니다. 배 내릴 때 2시간, 올릴 때 3시간까지도 기다려봤어요. 근데 이게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때나 내렸다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고무보트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트레일러를 운영하면 그럴 때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올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물때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배가 한 대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슬로프도 있고 좀 넓으면은 한 대 내리고 한 대 올릴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좀 넓은 슬로프도 있어요. 하지만 트레일링 하실 때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빠르게 후다닥 하시는 분들은 금방 올리지만 또 초보분들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고무보트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슬로프가 한가할 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올려가지고 바로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무보트는 내려서 또 딩기돌이 달아가지고 또 그걸 또 혼자서 밀기는 너무 힘들고 둘이서 낑낑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레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즐기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가끔 제가 고무보트 운영해봐서 아는데 가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말 돈 많고 이 부자이신 분도 그 서브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무보트를 레저보트 큰 거 하나씩 다른 데에 두고 또 쭈꾸미 시즌에는 동해 남해에서 쭈꾸미 잡으려고 고무보트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고무보트를 첫 보트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막 촤 아주 멋있는 보트들이 촤 내리고 또 자연스럽게 쫙 올라와서 쉽게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뽐뿌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보트를 운영하다가 저는 힘들게 끼끼끼끼 올리는데 옆에서 막 휘황찬란한 배들 막 쫙 올라오고 그러면 막 괜히 쓸데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제 자존감이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되게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사실 그런 느낌이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 고무보트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해요. 단지 이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꼭 경험하실 거다. 그때 내가 이제 확 뽐뿌가 와가지고 또 헐값에 고무보트를 팔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중 투자가 되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제작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고무보트로 즐길 수 있다 그러면은 고무보트의 장점도 많기 때문에 고무보트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고무보트를 하지 마시고 그냥 콤비로 트레일링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좀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마력에서 115마력까지 그리고 보트 크기는 19피트 정도가 가장 둘, 셋, 맥시멈 넷까지 운영하기 좋은 스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무보트 말고 트레일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또 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뭐 중고로 구매하든 신품으로 구매하든 간에, 신품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제작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제작 증명서를 갖고 또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중고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제작증은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과 또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거는 저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필요 서류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자체가 뭐 알루미늄 트레일러 뭐 1000만원 돈 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 보험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야 사실 뭐 보험가입을 딱히 해야 되는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트레일러 관리 세척 방법입니다. 트레일러 중에서는 그 허브가 밀폐형이 있고, 또 구리스 주입형이 있고, 오일 주입형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보질 못해서 저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세 가지가 다일 거예요. 경우는 오일 주입식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기어 오일 있잖아요. 기어 오일을 그 허브에서 볼트 풀러가지고 거기다 쭉 주입해줍니다. 이걸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주입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그 민물로 세척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여건이 안 되면 사실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거리 운행할 때는 내려서 트레일러 허브 쪽에 이렇게 손을 올려보면 평상시보다 되게 상당히 뜨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 트레일러 허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구리스 주입형이라던가 또는 뭐 밀폐형이라던가 분명히 구리스가 빠져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트레일러를 구입하실 때 중고든 새거든 간에 그 거기에 맞는 베어링이나 오일실이랑 베어링을 꼭 여분으로 차에다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못해도 한두 개씩은 꼭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구리스도 챙겨 갖고 다니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허브 빼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걸로 또 바꿔 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비는 이 트레일링 하시면서 꼭 배워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트레일러 운행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고 유형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너무 과속으로 다니다가 그 스웨이 현상이라고 해요. 스웨이 현상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차량과 트레일러가 이렇게 S자로 움직이면서 뭐 차량이 전복되는 그런 사고인데, 그런 사고 중에 일어나는 첫 번째는 일단 과속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차량보다 보트가 무거우면 그런 현상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8톤인가 그래요. 근데 배 같은 경우는 한 2.3톤? 4톤 정도 되잖아요. 결국에는 무게중심이 차에 작지나마 차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우선시되는 차를 트레일러 끌 때는 그래도 좀 그 스웨이 그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차보다 배가 더 무거울 때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를 트레일러에 올렸을 때 그 밑에 밸런스를 잘못 잡으면,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레일러 바퀴 축과 배의 중심을 잘 맞춰가지고 배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퀴 축은 뒤에 있는데 트레일러 그 배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쏠린다던가 또는 너무 뒤로 간다거나 그러면 스웨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 그래서 이제 배 나중에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봐주시고, 내 차로 배를 끌었을 때 차가 좀 너무 이렇게 들썩거린다던가, 그 트레일러와 차를 이탈했을 때 배가 뒤로 이렇게 뒤집어진다던가 그런 현상이 있으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밸런스 잘못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도 항상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트레일러 운영하게 되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트레일러 운영하는 당사자는 편한 점이 되게 많아요. 물론 사고에 노출되는 부분은 감수하셔야 되겠지만, 문제는 트레일러를 운영하면서 정말 기본도 안 되신 분들이 바로 보트 내리고 슬로프에다가 주차를 한다던가, 또는 지정된 주차 장소에다 주차를 안 하고 어민들이 막 그물 막 정리하고, 또는 막 차가 지나다니는 곳에 트레일러와 차를 바로 그냥 주차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거기에서 살고 계신 어민들 진짜 소위 속된 말로 빡치죠. 예? 아니 난 여기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뭐 몇 번 놀러 오는 놈들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제가 어민이라도 진짜 당장에 트레일러 막 바뀌고 다 터트려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민들이랑 계속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매니저들끼리 저희가 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어운돌 슬로프가 막혔고요. 또 강릉에서 그래도 강릉항 그래도 되게 크거든요. 자주 이용하는 슬로프인데 그 슬로프도 막혔습니다. 막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쓰레기 버리고 가고 지정된 주차 장소에서 주차를 안 하면
빠기 치니까 어민들이 자꾸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거기 이장님들이랑 해가지고 야 뭐 막자 그러면 진짜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경찰들도 그 어민들의 그 파워에는 밀리나 봐요. 그냥 어민들이 막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고 하면 경찰분들은 사실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이장님 막 이런 파워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저희가 뭐랄까 상자대면도 하고 그랬어요. 막 어떤 청문회 같은 것도 막 열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레저 보트인들이 이런 질서를 지킬 테니까 너희들도 슬로프를 열어줘라 라고 했는데도 물론 좋게 해결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사실 그 슬로프가 나라에서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슬로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민들만 사용하려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레일링을 하다 보면 막혀서 못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트레일링 하면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이것 또한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트레일러가 750kg 이상이 넘어가면, 트레일러 포함입니다. 트레일러 포함 배가 올라갔을 때 750kg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소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돼요. 근데 그 소형 트레일러 면허 난이도는 사실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서 안 따는 거지 막상 이제 따러 가시면 별거 아니니까 그냥 트레일러 면허는 시간 나실 때 따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중고 거래를 하든 뭐 신품을 사든 간에 트레일러는 4년에 한 번씩 트레일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그 9월까지인가 지금 검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얼마 전에 문자 왔거든요. 이 검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트레일러를 끌고선 검사하는 데까지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뭐 그 제가 관성 브레이크라던가 이런 거 되게 있거든요. 근데 관성 브레이크가 사실 바닷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금방 다 고장나 버려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제 거 트레일러 이지로도 거 정말 좋은 건데도 그냥 뭐 한 1, 2년 있으니까 바로 그냥 고장나 버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트레일러 등이 고장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알리에서 구입한 그 탈부착식의 트레일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꿀팁이 될 수 있는데 바다에 자꾸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트레일러 단선이 나요. 근데 이걸 계속 고치고 뭐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그냥 고장난 대로 내비두고 알리에서 제가 한 5만원 정도 구입한 그 트레일러 등을 그 트레일러에다가 자석 형식으로 붙여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갈 때는 빼고 그리고 이동할 때만 사용하면 탈부착 형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절대 고장 안 나요. 네?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검사를 받으러 가면 결국에는 탈부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고쳐야 돼요. 고치는데도 또 돈 10만 원 들어가죠. 거기에 관성 브레이크 이것도 만약에 빠꾸 먹으면 또 고치는 데만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다가 또 재검사하러 또 가야 되고 하다 보면 그냥 벌금 30만 원 내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 그냥 30만 원 낼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하니까 결국에는 트레일러 자체 이제 그 세금 내는 거는 얼마 안 나와요. 근데 4년에 한 번씩 또 이런 것들도 돌아온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빼먹은 게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서 업체를 통해서 다시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정식 등록할 수 있는 뭐 서류 같은 거를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는 데만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트레일러 구입할 때 그냥 한국에 있는 업체, 좋은 업체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 뭐 알루미늄 트레일러, 뭐 기타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뭐 트레일러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괜찮은 트레일러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네이버 카페 도시오브 보트클럽에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는 그 업체들 중에 지금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트레일러를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 네이버 카페 도시오브 보트클럽 회원이시다, 이제 좀 저렴하게 깎아달라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반 구입하는 것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네, 이런 내용이죠. 얼마나 착합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일러를 운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로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동차로 끌고 다니면 수반차 요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야 돼요. 수반차 요율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가입 금액만큼 트레일러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반차 요율을 적용을 안 했다 그러면 트레일러로 이동 중에 다른 차량을 쳤다 그럼 보상이 제외가 됩니다. 근데 수반차 요율을 적용하면 내 차에 가입되어 있는 대인 대물만큼 트레일러로 쳐도 보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꼭 가입하셔라. 근데 보험회사마다 이 수반처율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레저 견인 고리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저 견인 고리 특약은 뭘 보상하는 거냐면, 차량에 달려있는 견인 장치, 그거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치가 고장났을 때 그 장치만 보상을 하는 거지, 사고 났을 때 어떤 타인의 대인이나 대물 같은 경우는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계속 그냥 나는 이제 견인 고리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나는 이제 보상 대회라고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숙지하시고 수반처율 적용하시고 나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럼 고무보트와 홈밋보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제가 이 보트 트레일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양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